긴급히 코로나19 대책 만들 시간에 거대 정당들은 급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 다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도둑이 집 담벼락 놨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건 자기들이 훔치셨잖아요. 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위성정당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 만들자고 했었던 애초에 선거법 취지를 더 살려서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이 정치를 어지럽히는 것, 이것도 국난입니다. 꼭 극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의 정치 외교 분야의 대표적인 공약, 또 특징적인 정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입니다. 먼저 정의당 강상구 후보자 발언 시작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진단키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디가 문제인지를 속속들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정치입니다. 국민은 감염병 이겨내랴, 당장 먹고 살 길 찾으랴 바쁩니다. 그런데 긴급히 코로나19 대책 만들 시간에 거대 정당들은 급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국민 마음 너무 모릅니다. 민심 안 닮은 국회, 국회의 고질병입니다. 확진 상태입니다. 이런 국회를 민심 그대로 국회로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양당은 헌법도 무시하고 위성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민심 그대로 국회가 아니라 또 양당 그대로 국회가 될까 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을 가진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장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나 생각하면 답답할 뿐입니다. 총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국회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재난지원의 수준과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고 세계적 공황의 참화를 예방하며 상호 협력하는 국제사회를 선도할 것인지 아니면 맨날 갈등이나 하고 협력도 없이 고립될 것인지가 좌우될 것입니다. 어떤 국회를 만들 것인가는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위성정당이 많이 나오셨고 총선 후 바로 없어질 정당과 토론하려니까 마음이 좀 허하지만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남북관계 및 외교 정책입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점점 심각해지면서 각국이 입국 제한 등 출입국 관련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두된 외교적 현안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국들과의 외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상구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여러 나라가 국가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중국 봉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조치가 과연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충분한지 혹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중국 봉쇄했던 미국이 지금은 확진자 전 세계에서 1, 2등 다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걸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당은 인종과 국적을 가립니다. 바로 이런 시각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바이러스입니다. 정말 없애야 될 것, 평화와 공생의 국제 질서를 위해서 치료해야 될 건 이런 것들입니다. 미중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 고래편에 서야 등이 덜 터질 건가를 고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야 합니다. 보수 야당처럼 반중국 친미 정책을 펴는 것은 세계 질서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건지 관심이 아예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서 철도와 도로, 북한 SOC의 공동 개발 등 지리 경제학적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토론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정의당 강상구 후보자 발언해 주시죠. 예, 우리 그 미래한국당 조태용 후보자님께서 아까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 자꾸 긴장 높이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의 이익은 평화입니다. 평화로워야 먹고 살 수 있고요. 평화로워야 편안한 마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긴장이 높은데 한반도에서도 긴장 높이자는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옛날에 그 많이 봤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한국 정부가 실제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올해 처음 국방비 50조를 돌파했습니다. 남북대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F-35A 처음 도입했습니다. 올해 국방부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도 각종 첨단 무기 새로 도입하겠다는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후보자님 그 민주당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판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고마워하셔야 돼요.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남북 대화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정부 자세부터 바꿔야 되고요. 김홍걸 후보자께서 아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각종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남북 대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북미 대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열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문을 열고 나면 어떻게 서로 교류할 것인가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무책임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보기에는요.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재작년 9월에 평양에서 도장 찍은 겁니다. 이거부터 이행하기 시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강상구 후보님께서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대안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의당에 묻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집권 여당과 달리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집권 여당은 뭔가 얘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정의당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대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의당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외교 전략 같은 것은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 하는 그런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할 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걸 후보께서 남북관계에 대한 정의당의 대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 발언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들으신 겁니다. 정의당의 대안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남북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이 무기를 증강할 때는 서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측에서 미사일 쏠 때 우리하고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F-35A 도입할 때 북에 설명했습니까? 있는 합의를 이행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꽉 막혀 있는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집권 여당이 집권을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고 4.27 판문점 선언부터 해가지고 재작년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잘 해오셨는데 이제 와서 정의당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의아합니다. 저희들이 집권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말씀드리고요. 미래한국당 그 조태용 후보님께서 바로 뒤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질문까지 같이 좀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2달 동안 미래한국당이 얘기한 것은 중국 입국 금지였습니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기업 좋아하시잖아요. 수출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문을 닫자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한테도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다가 기업 망하면 책임질 거냐라고 미래통합당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판국에 오히려 반대로 자꾸 문을 닫자고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같이 대외 의존도 높은 나라에서는
무조건 국경 닫으면 밥줄도 닫힙니다. 결국 먹고 사는 시스템 붕괴는 최소화하면서 감염병을 강력히 통제하는 최선의 정책 조합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 자꾸 국민 선동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바로 강상구 후보 말씀하시죠. 예, 조태영 후보께서 아까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그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이라고 아십니까? 2015년에 한중일 삼국 정상이 맺은 건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의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벌어지면 정보 교류도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도 하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두 나라 정상과 함께 만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벌어졌을 때 입국 금지만 계속 얘기하셨단 말이죠. 저는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이 공동협력의 정신을 완전히 잊은 채로 계속 딴 얘기 하신 건데요. 미래한국당 박근혜 대통령 후계 정당이시잖아요. 그 입장이 바뀌신 건지 이것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아까 제 질문에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입국 금지 얘기는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여기서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제일 궁금하신가 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시네요. 중국은 입국 금지는 당에서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감염병 전문 조직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전문가적인 판단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건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토론 나오면 꼭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하자는 거냐, 군사력 강화하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냐 하면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억제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는 겁니다. 핵 억제력도 핵무기를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로 보실 일이 아니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 강상구 후보 발언하시죠. 예, 저는 뭐 다른 얘기 좀 하려고 그 발언 요청했습니다. 예. 미국이 최근에 한국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금 기존보다 5배 인상 요구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될 시점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 딴짓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돈이 5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을 6조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저 중앙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현재까지는 소득 하위 70%에게 주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거기 들어가는 돈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주한미군이 무슨 긴급재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근데 매년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요. 가맹점한테 가맹비 5배씩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도 안 하는 짓입니다.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한미군 노동자 4,000명 일자리는 그 와중에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방위비 분담금 동결시키거나 오히려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더불어시민당 김원걸 후보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남아서 나중에라도 시간 있으시면 다른 타임에라도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태영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얼마큼 잘했느냐 하는 거는 보실 때 미국이나 유럽만 보시지 마시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이 얼마나 환자 수가 적고 사망자가 적은지 그걸 봐야 제대로 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태영 후보님께서 평소에는 미국 굉장히 좋아하시더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미국 바라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정치 쇄신 방안입니다. 앞서 첫 번째 주제 해보셨겠지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자유토론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공통질문 먼저 드리고 순서대로 말씀을 듣고 자유토론 이어가는 아까 방식 그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 쇄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지적도 받았고 또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취지와 다르게 퇴색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의회와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각 정당의 정치 쇄신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상구 후보 답변해 주시죠. 거대 양당은 지역구 주민들의 사표 심리에 올라타서 국민의 지지보다 과도하게 의석을 배분받아 왔습니다. 불로 의석입니다. 민주당과 미통당이 만든 위성 정당은 지역구에서 특권은 특권대로 누리면서 비례대표도 싹쓸이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승자가 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독식하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1등한 사람이 금메달만 따면 됐지 은메달, 동메달 다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 독식 선거 문화는 우리 사회의 승자들만 국회의원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변호사, 교수, 의사, 기업 CEO, 고위공직자 이런 정도 아니면 국회의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런 분들이 없는 살림에 죽어라 일하는 우리 서민들 맨날 쪼들리는 국민 심정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절실함이 뭔지 알겠습니까? 온갖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까? 차라리 놀부가 흥부를 대변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특권만이라도 좀 없애보자고 세비라도 줄이자고 정의당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세비 30% 줄이고 특권 없애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국난 극복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위성정당이 정치를 어지럽히는 것 이것도 국난입니다. 꼭 극복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부터 말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함께하신 후보자님들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김홍걸 후보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저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동참하실 뜻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열린 공천을 실행하고 또 그 실험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 여기 함께하신 후보자분들 저처럼 똑같이 비례대표 후보로 지금 선정이 되셨고 각자의 순번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순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왜 그 번호를 받았는지 아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전문가별 그 칸막이 투표, 그다음에 정의당도 역시 민주적 절차를 했지만 당의 사정에 따라서 번호를 배분해서 정했던 투표, 그거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의 민주적 절차,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도입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강상구 후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국민소환제는 열린민주당이 사실 제일 늦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희는 뭐 예전부터 그 얘기했었고요. 동참하시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한테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조태용 후보자께서 지난번 선거법 야합했다고 하셨는데요.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20대 국회 때 자유한국당 어땠습니까? 20번 넘게 보이콧했습니다. 원내교섭단체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국회가 정상 운영이 안 됩니다. 걸핏하면 원외에 계셨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무슨 뭐 원외 교섭단체입니까? 한국당이 계속 합의 안 해주시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한 게 패스트 트랙입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때 올라간 법 다들 아실 겁니다. 선거법도 있고 공수법도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3법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기다리다가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선거법 야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밥 안 먹겠다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와서 그때 밥 안 줘서 굶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때 상황 다 기억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없었지만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계속 느꼈습니다. 민주당이 엄청 챙겼거든요. 석패율제 없앴죠. 비례의석 줄였죠. 캡 씌웠죠. 이거 다 자유한국당 생각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 야합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민주당한테 고마워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이냐 검찰이냐 이런 토론하셨는데요. 국민들 지겹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국하고 검찰밖에 없습니까? 겨울 싫어하면 여름 좋아하고 여름 싫어하면 겨울 좋아하고 뭐 그런 겁니까? 저는 총선에서 조국이냐 검찰이냐 이런 논의가 더 이상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 찬스는 부모 찬스 그것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검찰의 문제는 또 그것대로 우리가 열심히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정작 부모 찬스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위성정당입니다. 효자 적자 이러면서 정치권의 부모 찬스 쓰는 정당들이시고요. 오늘도 보니까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서로 다투시던데 밖에서도 열심히 싸우시고 여기서도 다투세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역시 가진 거 많은 집은 그 자식들이 많이 싸우더라 하는 얘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위성정당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민심 그대로 국회 만들자고 했었던 애초에 선거법 취지를 더 살려서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강상구 후보님께서 이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이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그 취지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하는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되려면 이 의석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비례 의석이 늘어나야만 가능한데 아쉽게도 국민들께서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정의당 측에서 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했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그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손질이 분명히 다음 국회에서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려면 이 의원 정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는 다른 법하고는 좀 다르죠. 게임의 그 룰을 정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은 여야 간에 어렵지만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도 제1야당을 배제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선거제도를 바꾼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한국당 조태영 후보자께서 선거제도를 제1야당하고 합의 없이 통과시킨 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탄핵도 지난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하고 합의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자신들이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 또 다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도둑이 집 담벼락 놨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건 자기들이 훔치셨잖아요. 선거제도는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빈대 잡겠다고 초과삼관 태울 일 없습니다. 초과삼관은 21대 총선에서 대궐 같은 집으로 더 늘려야죠.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개혁의 꼼수로 맞서고 있는데 꼼수만 없애면 되지 개혁을 없앨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반대하는 거는 빈대들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국회 파행 더 했을 거다라고 장담하셨는데 작년 초 기준으로요. 민주당은 90번 정도 했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그 계열 정당은 100번 정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더 적어요. 그렇게 막 장담하지 마십시오. 더불어시민당 김원걸 후보께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100%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려요. 의원 정수 핑계 대시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의원 정수 안 늘리고도 합의안이 나왔었습니다. 그거 민주당이 계속 후퇴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도 석패율제 도입했으면 생기는 거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 사실관계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질문인데요. 더불어시민당 강령 보셨습니까? 김원걸 후보님. 강령 A4 용지로 옮기면 7줄이거든요. 그중에 초반 4줄은요. 대한민국 헌법하고 똑같습니다. 공약도 베끼시더니 강령은 아예 헌법을 베끼셨더라고요. 나머지 3줄 중에 1줄 반은 미래한국당 강령하고 똑같습니다. 그 확인해 보시고요. 유권자 여러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직접 쓴 게 그중에 한 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전시키겠다. 강령 정신 따르셔야죠. 비록 총선 끝나고 없어질 정당이지만 있는 동안에는
강령에 입각해서 자기 정책 펴셔야 되는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기 위해서 뭔가 뭘 할 건가를 고민하셔야지 또 의원 정수 확대 핑계 대시는 건 비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령 부분은 좀 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연동형 비례제 발전시킨다. 맞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 부실한 부분은 고쳐야죠. 그러나 100% 연동형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100% 연동형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을 안 하시는데 무슨 수로 그걸 고치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더불어시민당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과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강령 안 보신 거 맞네요. 잘 보시면 오타도 있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에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직전까지도 오타 고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왜 강령에 그렇게 넣어놓으셨습니까? 본인들 강령 부정하는 말씀이시고 위성정당이 뭐 급하게 당 만들었어도 강령 정신대로 말씀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때문에 원포인트 임시국회 열자고 했는데 안 열고 계세요. 민주당 책임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하자고 하면 다 할 거거든요. 왜 안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요. 연동형 비례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지 100%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질문은 저한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김원걸 후보 본인이 민주당 소속 아니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선언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정의당에게 정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N번방 말씀 마저 드리면요. 총선 전에 안 하면 못 합니다. 총선 이후에는 공천 못 받은 사람, 불출마 선언한 사람, 낙선한 사람들 때문에 회의 못 연다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당초 1분이라고 공지를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1분 20초씩 드리겠습니다. 승리는 흐지부지 군 입대하고 정준영은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각각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정의당이 N번방 처벌 및 방지법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는 것은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물건 취급받거나 착취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마음먹으면 총선 전에 법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불출마자만 거대 양당 합해서 현재 90명입니다. 국회의원 현역 290명 가운데 90명은 벌써 실망하고 낙담한 상태입니다. 선거 끝나면요. 대거 낙선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N번방 처벌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과거 미투 사례 때도 그랬습니다. 한참 문제 제기될 때는 비동의 가는 법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빕니다. 모든 존재를 응원합니다. 위성정당이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원포인트 국회 꼭 열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